저는 몰랐습니다 할 그 노인이 오늘 밤 제 인생과 그 건물주의 운명을 동시에 바뀌어주는. 사장님, 이대로는 장사를 접으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못 나갑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은 값이 없습니다. 증명부터 하시죠. 가게 안조명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려도 미동이 없고 조리대 위에는 씻지 못한 채소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점심을 앞둔 시간이라 분주했지만 박미선 손만 둑국 앞만 유독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문에는 임시 휴업 종이가 붙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가 가볍게 들썩였습니다. 미선은 문 안쪽에 서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빈 보온통이었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으니 육수도 끓일 수 없고 손님에게 내줄 따뜻한 한 그릇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선은 종이를 떼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 골목을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었고 늦은 점심을 찾는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한 그릇이 식사가 아니라 버티는 이유가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미선은 알고 계셨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누군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긴급 공사라는 문구가 마치 죄목처럼 흔들렸습니다. 옆 가게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에어컨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곳은 딱 이 가게 한 곳뿐이었습니다. 골목 반대편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노인이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허리를 약간 굽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쥔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더니 마치 오래전 기억을 꺼내는 듯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한숨을 삼키고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선은 순간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이 정리되었습니다. 불이 꺼진 가게에서도 손님은 손님이었습니다. 미선은 억지로 미소를 올리며 물 한 병을 꺼내려 했습니다. 노인은 그 움직임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장 안을 훑어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 아니면 기다리러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게 밖 골목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리사무소, 공사 안내, 책임 소재 같은 단어들이 사람들 입에서 쉽게 굴러다녔습니다. 누군가는 왜 하필 저 집만이라고 낮게 말했고 누군가는 버티면 더 크게 당한다고 경고하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선은 그 말들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 한쪽에 놓인 오래된 액자를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유리 속에 담긴 사진은 평범한 가족 사진이었지만 미선에게는 가게의 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붙잡고 버텨온 시간들이 오늘은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물병을 받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배고픔이 아니라 어떤 결심이 늦게 도착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흔들림이었습니다. 노인은 물 한 모금을 삼키고는 가게 안의 정적을 지키듯 시선을 내렸습니다. 밖에서는 누군가의 발걸음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 서류가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사람을 압박하는 숨소리 같은 것들이 임시 휴업 종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먼저 굳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손잡이가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이번에는 더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자 정돈된 셔츠에 서류철을 든 남자가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없었고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또렷했습니다. 그는 공사 안내문을 가리키며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미선은 항의보다 질문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왜 다른 가게는 멀쩡한지, 왜 이 가게만 불이 꺼졌는지, 언제쯤 정상화되는지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남자는 뚜렷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과 규정을 앞세우셨습니다. 누가 책임인지 따지는 사이 골목에서 들어오던 손님들은 문 앞에서 멈칫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미선은 그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속이 비어가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하루 매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저 집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속도였습니다. 구석자리의 노인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셨습니다. 미선은 노인이 불편하실까 마음이 쓰였지만 지금은 손님 한 분을 제대로 챙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종이를 내밀며 정리하는 게 서로 편하다는 말을 남기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자 가게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미선은 조리대 앞에서 손을 모으고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선은 옆 가게에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연장선을 빌리고 물은 생수통으로 대신하며 아주 작은 불빛 아래에서 재료를 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움직일수록 마음은 흔들렸지만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점심 미선은 간신히 문을 반쯤 열어두셨습니다. 따뜻한 건 어렵고 간단한 것만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손글씨로 적어 붙이셨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들어오신 분들께는 최대한 평소처럼 대하셨습니다. 그 평소가 미선이 가진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구석자리의 노인은 계산대 앞에서 일부러 주머니를 뒤적이셨습니다. 동전과 작은 지폐를 꺼내며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미선은 그 손을 보고 그 눈을 보고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 순간이 노인의 첫 번째 확인이라는 것을 미선은 알지 못했습니다. 미선은 잠깐 생각한 뒤 마치 원래부터 그랬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오늘은 손님께서 부족한 만큼만 내셔도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더 든든한 만두를 조심히 담아드렸습니다. 노인은 만두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험은 조용히 시작되었고 미선은 그 시험을 모른 채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답을 쓰고 계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전기는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공사 안내는 계속 붙어 있었고 미선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게는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가능한 메뉴만 정해 운영하셨고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자리마다 따뜻한 물을 돌리셨습니다. 그 사이 노인은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들어오셨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선, 같은 침묵. 미선은 그 손님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르신이 오시면 국물을 조금 더 뜨겁게 데워드리고 김치 접시를 조금 더 앞으로 당겨드렸습니다. 그게 미선의 방식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이들이 가게 문 앞에서 웅성거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주방 쪽 선반에서 작은 포장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포장 봉투 안에는 만두 몇 개와 따뜻한 육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은 아이들에게 조용히 건네며 천천히 먹고 가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인사하고 달려나갔습니다. 노인은 그 장면을 보고 젓가락을 멈추셨습니다. 그 표정에는 의심이 아니라 낯선 감정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문장을 다시 들은 사람처럼 어딘가가 찌르르 떨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미선은 쉬지 못하셨습니다. 전기 대신 가스버너로 끓이는 육수는 시간이 더 걸렸고 물을 아껴 쓰느라 설거지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미선은 종종 숨을 길게 내쉬며 손목을 주무르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오면 다시 미소를 올리셨습니다. 골목의 소문도 커졌습니다. 건물주가 계약을 다시 쓰려 한다는 말, 몇 집이 예전에 같은 일을 겪었다는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미선은 그 소문들을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문을 잡으려면 더 큰 소리가 필요하지만 미선은 소리를 키우는 방법보다 버티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노인의 확신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이 가게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꾸민 무대 같지 않았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 자연스러움은 오래된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믿고 나서 가장 크게 다친 기억이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더 조용히, 더 깊이 관찰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 끝에서 어쩌면 자신의 삶까지 뒤집힐 대답을 만나게 될 것을 스스로도 모른 채 가게 문을 다시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계셨습니다. 깔끔한 점퍼에 명찰을 단 분들이었고 위생점검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미선은 순간 얼굴이 하얘지셨지만 억울함을 먼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냉장고를 열어드리고 재료 보관함을 보여드리고 조리대 정리를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점검은 큰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담당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돌아가셨지만 마지막에 덧붙인 한마디가 미선의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같은 신고가 반복되면 절차상 더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마음먹고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골목 건너편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던 그 남자가 잠시 서 계셨습니다. 미선과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마치 확인했다는 듯 돌아서셨습니다. 미선은 그 뒤통수를 바라보다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앞에 붙는 공지문은 또 바뀌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 추가 점검, 안전상 통제. 종이들은 늘어나고 문장은 길어졌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미선의 가게는 계속 불편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선은 무너지지 않으려 더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메뉴를 줄이고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아이들에게 나눠드리던 포장도 가능한 만큼만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미선은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봉투를 챙기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미선은 자신보다 더 작은 세계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시험을 하러 왔는데 시험을 당하는 쪽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어내며 가게 밖으로 한번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서 조용히 전화를 거셨습니다. 말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건물 관련 자료, 과거 세입자 피해, 공사 공지의 진짜 사정, 민원 출처 확인. 끝에 한마디가 더해졌습니다. 오늘 안으로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완전히 끊긴 날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가게 문에 임시 휴업 종이를 붙이셨고 종이를 붙이는 손이 한참 떨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미선은 그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가게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가게가 넓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으니 의자들도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조리대 위의 그릇들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미선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연락이 누군가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들까봐 미선은 손을 내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구석자리에 노인이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같은 옷차림, 같은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노인은 미선에게 혼자 있으면 더 무섭지 않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미선은 괜찮다고 답하셨지만 목소리 끝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게 안에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말이 없는 동행이 어떤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노인은 알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 미선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인연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미선은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상대는 보육시설의 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은 이번 달 후원이 어려운지 조심스럽게 물으셨고 미선은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송함 뒤에 이어진 말이 노인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미선은 자신은 괜찮으니 아이들 생일 선물만은 꼭 챙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미선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상대가 자신을 싫어할까봐 두렵고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겁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좋다고 말하셨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는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가게 안에서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미선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병을 정리하셨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서서 미선에게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다시 전화를 거셨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단단했습니다. 이제 확인 끝났습니다. 오늘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골목의 바람이 임시 휴업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종이가 마치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들썩이는 듯 했습니다. 미선은 아직 모르셨습니다. 자신을 압박하던 거대한 손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골목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늘 점심 뒤엔 발자국과 수군거림이 남는데 유독 가게 앞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임시 휴업 종이를 떼지 못한 채 문 안쪽에서 정리만 하고 계셨습니다. 불이 꺼진 가게는 온도까지 낮아 보였고 스테인리스 조리대는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차가움이 미선의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갑자기 크게 열렸습니다. 종소리가 울릴 틈도 없이 바람과 발소리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서류철을 들고 다니던 그 남자가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을 메우듯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가게 안을 넓게 둘러섰고 누군가는 문 쪽에 서서 자연스럽게 출입을 막는 위치를 잡았습니다. 미선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 남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눈만 웃는 척 접어 올리며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목소리를 키우면 더 큰 불이 붙는다는 걸 미선은 이미 여러 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절차를 확인하는 말투로 최대한 단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종이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공사 연장 안내문이었지만 그 종이의 진짜 의미는 달랐습니다. 불편은 계속될 것이라는 통보였고 버티면 더 불편해질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미선은 종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는 순간 그 종이가 동의가 되어버릴까 봐서였습니다. 대신 미선은 가게 안을 둘러보셨습니다. 부서진 것은 없었지만 이미 마음의 서랍이 하나씩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단순히 생계의 자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으셨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사진 액자가 있는 방향을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오래 머무는 걸 본 남자는 그쪽을 따라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이 갑자기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누군가가 의자를 밀었고 누군가는 진열대 문을 열어보듯 손을 뻗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도 미선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선은 그건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선이었습니다. 미선이 겨우 지켜온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선을 보고 오히려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미선과의 거리를 좁히는 방식으로 말보다 가까움으로 압박을 주셨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물러날 공간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조리대가 있었고 양옆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눈을 내리깔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소란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구석자리 쪽에서 의자가 움직였습니다. 늘 조용히 앉아 계시던 노인이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오늘도 낡은 모자와 자켓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미선과 남자 사이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말없이 여기서부터는 지나가지 말라는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남자는 노인을 흘끗 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 노인을 툭 밀려는 듯 손을 뻗자 노인은 몸을 살짝 돌리며 그 손길을 피하셨습니다. 미선은 깜짝 놀라 노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아주 작게 저으셨습니다. 미선에게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작은 고개짓에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셨습니다. 지금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기꺼이 대신 맞을 자리에 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상황이 뜻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 표정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듯 가게 전체를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남기고 나가셨습니다. 내일까지 정리하십시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가게는 더 텅 비어 보였습니다. 미선은 무릎에 힘이 풀릴 것 같았지만 겨우 버티셨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미선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정적 속에서 노인의 숨이 아주 가늘게 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오래된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숨이었습니다. 해가 지자 골목은 더 쓸쓸해졌습니다. 가게 안은 랜턴 불빛 하나로 겨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불빛 아래에서 유리잔을 닦는 척하다가 손을 멈추셨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정리하라는 말이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미선은 노인을 향해 물을 가져다 드리며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미안함을 담아 인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냥 여기 앉아 있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둠이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노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선이 들을 수 없게 작은 목소리였지만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건물의 매물 여부, 공사 공지의 진짜 발신, 민원 기록, 과거 세입자들의 피해, 그리고 오늘 밤 안으로 정리하라는 말. 그 문장 하나로 노인은 단순한 구석자리 손님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미선은 그 대화를 듣고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낯설고 조심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노인을 바라보는 눈빛에 아주 작은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기대는 위험하지만 오늘 같은 밤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노인은 전화를 끊고 잠시 가게의 천장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내 손끝으로 매만지셨습니다. 편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잠시 젖었습니다. 미선은 그 눈빛을 보고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이 자신의 사정보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은 상처일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가게 바닥을 정리하며 조용히 결심하셨습니다. 내일 무엇이 오더라도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그렇게 정리하던 중 미선은 작은 봉투를 발견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건네려고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미선은 봉투를 가슴에 잠시 꼭 안으셨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마침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결정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고요. 그 말이 미선에게 들렸는지 들리지 않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노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골목은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평소엔 택배 기사님과 장바구니 소리 정도가 전부였는데 검은 차량들이 연달아 멈춰 서자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셨습니다. 정돈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여럿 내렸고 그중 한 사람이 서류 봉투를 들고 건물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서류는 누군가를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멈추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서, 등기 관련 서류, 그리고 법적 통지서가 차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에 얽힌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다시 쓰이는 절차였습니다. 그동안 규정을 입에 달고 다니던 남자는 자기보다 더 큰 규정 앞에서 멈추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누군가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굽고 손이 떨리며 말을 잃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로 느끼셨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삶을 마음대로 흔들던 손이 이제는 더 큰 손에 붙잡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사실을 아직 모르셨습니다. 미선은 가게 안에서 조용히 오늘도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문을 열 수 있을지, 열어도 손님이 올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멈추는 순간 진짜 끝이 될까봐 움직이셨습니다. 그때 가게 문 앞에 발걸음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어제의 그 남자가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고 표정은 초조했습니다. 남자는 미선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따지듯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뒤에서 움직였는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입니다. 미선은 한 발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미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공포가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공포는 늘 가장 약한 곳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종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노인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더 이상 낡은 모자도 구부린 허리도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흔들리지 않는 걸음, 그리고 가게 안공기 자체를 바꾸는 존재감이었습니다. 노인이 들어오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선은 숨을 삼키셨습니다.
자신이 며칠 동안 따뜻한 물을 건네드리던 그 손님이 사실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노인은 먼저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꺼진 조명, 임시 휴업종이, 정리되지 못한 조리대, 그리고 미선의 흔들리는 손끝. 노인은 그 모든 것을 눈으로 기록하듯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 관계가 바뀌었다고요. 앞으로는 누구도 이 가게의 불을 마음대로 끌 수 없다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어깨가 무너지는 듯 내려갔습니다. 단정한 서류가 이번엔 남자의 손을 묶는 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다음에 미선을 바라보셨습니다. 미선은 당황해서 눈을 피하려 했지만 노인의 시선은 피할 수 없을 만큼 정직했습니다. 노인은 미선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게 안 공기를 바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의심했다고 고백하는 말, 그리고 그 의심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말이었습니다. 미선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왜 미안한지, 왜 자신에게 사과하는지, 무엇이 지금 벌어지는지. 그러나 노인은 하나씩 설명하셨습니다. 자신이 며칠 동안 이 가게에 와 있었고 일부러 조용히 지켜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미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고요. 노인은 미선이 보육시설에 꾸준히 마음을 써온 일, 골목 아이들에게 음식을 챙겨온 일,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해 온 일들을 조용히 꺼내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오셨습니다. 미선이 마음에 품고만 있던 분이었습니다. 남자는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고 미선은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노인은 그 남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막는 방식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같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요. 노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가 미선에게는 가장 큰 보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가게의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간판이 번쩍 화려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가게 안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만두를 빚고 같은 방식으로 국물을 끓이셨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그 같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골목 사람들은 하나둘 가게를 다시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은 고생 많으셨다고 조용히 말씀하셨고 아이들은 예전처럼 문 앞에서 웃으며 기다렸습니다. 미선은 그들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미선의 얼굴에는 피곤함도 남아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의 버팀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자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어느 날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안에 서 계셨습니다. 미선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곧 웃으셨습니다. 골목의 단골 할머니가 어르신도 주방에 서시냐고 농담하자 노인은 자신은 그냥 이 집 식구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게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과하게 화려하지 않은 과일 바구니, 소박한 꽃, 동네의 익숙한 의자들. 미선은 긴장한 채로 자리에 앉으셨고 노인은 미선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 숙여 사과하셨습니다. 그 사과는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지키기 위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가게 앞 작은 공터에서 사람들끼리 모여 앉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이 골목이 늘 해오던 방식으로 축하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손만둣국 냄새가 퍼졌고
누군가는 박수를 치셨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미선은 그날 가게 문을 열던 첫날처럼 다시 종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딸랑.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소리였습니다.